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시철도 공론화와 현대차 투자 협약 등 8월 해결을 목표로 한 현안들을 광주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면서 추석 물가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항공사가 무안과 세부로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면서 예약 승객들이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으로 선체 결함과 외력의 영향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한 달째입니다. 휴가를 떠났던 이용석 광주시장이 복귀하며 중요한 광주시 현안 사업들이 이달 안으로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과 함께 광주시장의 소통 능력과 정치력도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이달 안에 해결해야 할 가장 촉박한 현안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표본 집단을 뽑아 정보를 주고 토론하는 수기조사 방식으로 공론화하자고 민선 7기 출범 2주 만에 공식 제안한 뒤 각종 성명을 내며 광주시를 압박해왔습니다. 이 시장으로선 문제를 오래 끌 수도 시민사회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어 빠른 결단력과 소통 능력이 동시에 필요한 난제입니다. 복귀한 이 시장은 주간 부서를 바꾸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즉각 착수하라고 지시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건 시민 모임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8월 초에 결론을 어느 정도 빨리 내고. 이용석 광주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도 목표 기한은 이달까지입니다. 협약 전에 노사민정위원회를 열고 현재 빠져있는 노동자 측을 끌어들여야 하는 문제가 크고 더불어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상당히 실험적 모델이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하는 수준이라 이달 중으로 힘들지 않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거듭 8월을 강조 중입니다. 투자 규모, 투자 방식, 생산 방식, 그리고 고용 인원들의 대강의 틀에 대해서 이미 합의는 봐놨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달 중으로 가닥이 잡힐지 기대되는 현안이었지만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광주시는 전남과 통큰 협상을 기대 중이지만 실제 논의가 오가게 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실무협의회가 늦춰졌고 8월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해묵은 과제들을 안아든 민선 7기가 속도와 소통을 노련하게 풀어내며 8월의 첫 시험대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원형 복원을 서두르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용석 광주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1년여 전에 문체부 장관이 광주에서 원형 복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며 민선 7기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대통령과 정부에서 추진을 약속한 만큼 도청 복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지속되면서 폭염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와 밭작물 농가도 폭염 피해로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추석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5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54살 박내일 씨는 올해 같은 피해를 처음 겪습니다. 봄에는 눈이 내려 냉해 피해를 입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름에는 폭염으로 과수가 타들어가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과가 전체의 20-30%에 불과합니다. 요즘처럼 이제 그 더위가 한참 또 기승을 부려서 어떤 그 대임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대임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참 그 농가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유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사과나무에 수분과 양분이 저장돼 있지 않아 향후 2-3년 동안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가가 이중고를 겪으면서 10kg에 29,000원가량 하던 평년 사과값이 30%가량 오른 3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박 역시 한 통에 22,000원에 거래되면서 평년에 비해 50%나 올랐습니다. 만약에 100덩어리 나오면 50덩어리밖에 출하를 못해.
절반은 버리고 절반은 갖고 있기 때문에 수박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양이 없기 때문에 수박이 폭등을 했어요, 지금. 채소 가격 역시 폭염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배추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2배가 넘게 급등했고 평년에 비해서도 40%가량 더 올랐습니다. 무와 양배추 역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년보다 추석이 일찍 찾아오면서 사과와 배추 등 폭염에 취약한 추석 물품들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면 비도 안 오고 그런다면은 아마 배추 가격이나 무 가격, 특히가 무 같은 것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까. 일주일가량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이 과일과 채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추석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나주의 폭염 피해 현장에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이자 자금 5천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피해 농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양수기와 약재, 살수 장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역대급이라는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요. 성적이나 인구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입니다. 뜨거워진 열정만큼이나 강해진 폭염이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실은 공부할 때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할 때도 있고 열대야 때문에 좀 수면 시간도 좀 보장이 안 되고 한 측면이 있어서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무더운 날씨에는 뇌로 가야 할 에너지와 혈액을 다른 장기로 먼저 보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최근 실험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학생들에게 덧셈 뺄셈 같은 단순 계산 테스트를 해봤더니 에어컨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문제풀이 속도와 성적이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폭염이 심해질수록 수능 성적이 소폭 하락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폭염이 심한 해에는 평균 예상치보다 사망자도 늘어납니다. 지난 2003년 유럽과 2010년 러시아에서는 사망자가 수만 명씩 급증했는데 당시 유럽과 러시아에는 이례적인 폭염이 덮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폭염이 있었던 지난 1994년에 3,300여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악화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폭염과 또 폭염으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도 동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 사망자 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또 여름 더위가 심할수록 9개월 뒤인 이듬해 봄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1995년의 신생아 수는 6천여 명 감소했는데 1994년의 더위가 원인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나타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더위를 참지만은 마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바로 사흘 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선조위는 이틀 뒤 활동이 종료되고 침몰 원인은 결론내지 못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마지막 전원위원회. 참석한 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침몰 원인에 외력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악화된 보건성과 조타 관련 장치의 이상 현상 등 배 내부의 문제만으로도 세월호는 침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3명의 위원이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이들의 보고서는 내인설과 가한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쪽의 의견을 따로따로 이렇게 작성하기로 했고, 지난 1일 선체 균형 장치인 핀 안정기실 안팎에서 발견된 변형과 손상. 스테빌라이저로도 불리는 핀 안정기는 그동안 충돌설이 제기돼 왔던 곳이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인설 측 위원들은 내부 화물의 이동으로 인한 파손일 뿐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연으로 누운 상태에서 화물이 이동을 한 하중 중과로 구조가 약한 부위에 곡집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부분이 반대측은 뒤틀림이 발견된 곳은 비어있는 창고였기 때문에 화물로 인한 파손은 불가능하다며 외력이든 아니든 이상 현상의 물리적인 원인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착저라든지 아니면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잠수함이라고 했더라도 이거 봐라 해석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200쪽이 넘는 각각의 보고서를 한 권에 함께 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 5월에야 선체가 직립되는 등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제대로 조사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결론에 이르지도 못한 것 같고 진실을 찾아가는 길이 험난하구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제 2개로 갈린 종합보고서를 가지고 국민보고회를 갖습니다. 4년째 결론 내지 못한 세월호의 침몰 원인 규명은 결국 2기 특조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시 넘겨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하남역과 인공역 사이 철길에서 지적장애 2급 42살 조모 씨가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포에서 용산으로 향하던 열차의 운행이 40여 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평소 철길 주변에서 고철을 주워왔다는 유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저가항공사 팬퍼시픽 항공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운항을 중단합니다. 무안 세부 노선의 경우에는 오늘 마지막 운항에 나설 예정인데요. 예약을 했던 승객들이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장윤기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자유여행 계획을 짜고 이달 말 무안에서 필리핀 세부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던 20대 직장인. 팬퍼시픽 항공이 운항을 멈추면서 인천발 다른 항공편을 구입하느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만약에 다른 비행편을 알아볼 경우에 차액이 거의 30만 원 정도 저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행 자체를 다 취소해야 되나 생각도 해봤는데 또 우리 숙박 위약금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니까 필리핀 저가항공사 팬퍼시픽 항공은 여행사에게 성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난을 견뎌왔으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올 들어 무안공항에서만 비행기를 세워두는 주기장 이용료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돈을 못 내고 있으니까 주기장 사용료를 못 내고 있으니까 올해 다 못 낸 거예요? 네. 인천, 대구와 더불어 무안공항에서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차례 무안 세부를 오가던 여객기가 다음 주부터는 운항이 중단됩니다. 무안 세부 간 여객기 좌석이 189석인 점을 감안하면 예매로 인한 불편을 겪는 승객은 최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항이 중단된 뒤 필리핀 세부를 오가는 표를 예매한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전라남도는 무안 세부 노선의 경우 황금 노선으로 인식돼 다른 항공사에서 이미 대체 운항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며 팬퍼시픽 항공 운항 중단에 따른 좋지 않은 영향을 줄이려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정영기입니다. 영산강에 녹조가 확산하면서 죽산보의 수질 예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영산강 승천보의 경우는 죽산보보다 낮은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수문 개방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폭염으로 녹조가 번성하고 있다며 날씨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보다 녹조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 연안에 발령된 적조주의보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25일 여수시 화정면과 남면 일대 해역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가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거원은 그제 적조 발생 현상을 예찰한 결과 여수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코클로디니움이 지난주 1ml당 최대 950개체에서 최대 1680개로 늘어났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전체 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55.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발표한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보면 1,271명 모집에 12,839명이 접수해 평균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행정 495명과 지방세 24명, 사회복지 107명 등 18개 직렬에서 1,146명이 최종 합격했고 이 가운데 여성 합격자가 4년 연속 전체 합격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가운데는 사회적 약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별도로 모집한 장애인 16명과 저소득층 40명도 포함됐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광주의 한낮 기온 38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피부질환 가능 지수가 모두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겠지만 나가시더라도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 등을 꼭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권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에만 비가 살짝 내리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해안 지역은 오늘 밤사이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7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이 34도 보이겠고 영암과 강진, 장흥은 35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는 37도 보이겠고 광양도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37도를 웃돌면서 덥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낮 기온이 1, 2도가량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35도를 웃돌면서 여전히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